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 리터당 2,000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2,000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뉴스에선 국제유가가 올랐다고만 하고, 정유사는 원가가 올랐다고만 하고, 정부는 세금은 못 내린다고만 해. 오늘 골 때리는 경제학에서는 리터당 2,000원, 그 돈이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끝까지 파헤쳐 드릴게요. 기름값 이야기는 땅속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주유소에서 넣는 휘발유는 원래 땅에서 뽑은 까만 원유예요. 이 원유의 가격이 바로 국제유가인데요. 국제유가가 딱 하나의 가격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세 가지 기준 가격이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어요. 첫 번째는 WTI예요. 미국 서부 텍사스에서 생산되는 원유로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매일 선물 거래로 가격이 결정돼요. 미국 에너지 시장의 기준이 되는 유가예요. 두 번째는 브렌트유예요. 영국 북해에서 생산되는 원유로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전 세계 원유 거래의 약 70%가 이 브렌트유 가격을 기준으로 움직여요. 글로벌 기준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두바이유예요. 중동에서 생산되는 원유로 현물 거래 기반으로 가격이 정해지고 한국이 실제로 수입하는 원유의 대부분이 바로 이 두바이유예요. 이 세 가지 가격은 매일 달라져요.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매일 바뀌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요소는 오펙의 결정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들의 모임인 오펙가 이번 달부터 하루 100만 배럴 덜 뽑겠다고 선언하면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르고 반대로 더 많이 뽑겠다고 하면 가격이 내려가요. 두 번째 요소는 달러 환율이에요. 원유는 전 세계에서 달러로만 거래돼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원유 가격이 내려가고 달러가 약해지면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반대 관계가 성립해요. 세 번째 요소는 세계 경제 수요예요. 중국 공장이 많이 돌아가면 기름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오르고 경기 침체가 오면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내려가요. 네 번째 요소가 바로 지정학 리스크예요. 전쟁, 분쟁, 테러처럼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 같으면 트레이더들이 선물 시장에서 미리 사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해요. 쉽게 정리하면 국제유가는 매일 수천 명의 트레이더들이 전쟁 뉴스, 경제지표, 산유국 회의 결과를 보면서 경매하는 구조예요. 국제유가가 결정됐다고 해서 바로 한국 기름값이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한국은 원유를 한 방울도 직접 생산하지 않아요. SK에너지, GS칼텍스, SOE, 현대오일뱅크 4개 정유사가 중동에서 두바이유를 사서 배로 실어오는 구조예요. 이 과정에서 두 가지가 더 붙어요. 첫 번째는 유조선 운임이에요. 중동에서 한국까지 원유를 싣고 오는 초대형 유조선의 운반 비용이에요. 이 운임은 항로 안전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평상시엔 큰 문제가 없지만 특정 해협이 막히거나 위험해지면 운임이 단숨에 23배 뛰기도 해요. 두 번째는 환율이에요. 원유는 달러로 결제해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즉 달러당 원화가 많이 필요해지면 같은 배럴이라도 한국 돈으로는 더 많이 내야 해요. 지금처럼 환율이 1470원대에 머물면 유가가 그대로여도 국내 도입 원가는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예요. 여기에 수입 부담금 리터당 16원이 추가로 붙어요. 중동에서 들여온 원유는 그냥 쓸 수가 없어요. 까만 액체 상태라 정유 공장에서 끓여서 분리해야 해요. 이 과정을 정제라고 해요. 원유를 가열하면 온도에 따라 다른 제품들이 분리돼요. 낮은 온도에서는 휘발유와 나프타가 나오고 중간 온도에서는 경유와 등유가 나오고 높은 온도에서는 중유와 아스팔트가 나와요. 하나의 원유 배럴에서 여러 제품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정유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바로 정제 마진이에요. 석유 제품 판매 가격에서 원유 도입 가격과 정제 비용을 뺀 값이에요. 이 마진이 높을수록 정유사가 돈을 더 버는 구조예요. 보통 정상적인 시장에서 정제 마진은 배럴당 58달러 수준이에요. 그런데 공급 불안이 터지면 30달러까지도 치솟아요. 이건 정유사엔 대박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주유소 가격이 그만큼 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진짜 충격적인 파트예요. 지금 미터당 2,000원짜리 휘발유 안에 세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정유사가 공급하는 세전 가격이 약 1,100원 수준이라면 거기에 붙는 세금이 교통, 에너지 환경세 529원, 교육세 79원, 주행세 137원, 수입부담금 16원, 관세 약 3%,
부가가치세 10% 이렇게 구성돼요. 이걸 다 합치면 세금만 약 850-900원 수준이에요. 리터당 2,000원 중 거의 절반이 세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이 세금들은 대부분 정액제예요. 기름값이 오르든 내리든 세금 액수가 고정돼 있어요. 교통에너지 환경세 529원은 기름값이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무조건 529원이에요. 그래서 기름값이 오르면 세금 비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기름값이 내리면 세금 비율은 높아지는 역설이 생겨요. 더 황당한 건 기름값은 올릴 때 빠르고 내릴 때 느리다는 구조예요. 정유사들은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공급가를 산정하는데 원유 가격이 오르면 즉시 반영하고 내릴 때는 23주씩 천천히 반영하는 관행이 있어요. 이게 소비자들이 늘 불만을 가지는 이유예요. 정유사 공급가에 마지막으로 주유소의 유통비용과 마진이 붙어요. 여기서 주유소마다 가격이 달라지는 이유가 생겨요. 직영 주유소는 정유사가 직접 운영해요. 가격 정책이 통일돼 있어서 보통 일정한 가격을 유지해요. 자영 주유소는 개인이 정유사 브랜드를 빌려서 운영해요. 정유사나 대리점과 개별 계약을 맺기 때문에 공급 단가와 물류비가 주유소마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동네인데도 리터당 5,200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말대 주유소는 정부 지원을 받아 유통 단계를 줄인 주유소예요. 일반 주유소보다 리터당 5,200원 저렴하게 판매해요. 자, 이제 2,000원이 어디서 왔는지 전체 경로가 보이시죠? 두바이유 원가에 유조선 운임이 붙고 환율 영향이 더해지고 경제 마진이 얹어지고 세금 약 870원이 쌓이고 마지막에 주유소 마진이 붙어서 2,000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원유 원가, 운임, 환율, 정제 마진 4가지예요. 그나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세금 정책과 주유소 선택 2가지예요.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면 리터당 5,100억 원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알뜰 주유소를 이용하거나 오피네 앱으로 주변 최저가 주유소를 확인하면 같은 기름을 100원 가까이 싸게 넣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기름값 구조에 새로운 변수가 하나 추가됐어요. 2026년 2월 말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어요. 한국 원유 수입의 70%가 이 해협을 통과해요. 이 봉쇄가 장기화되면 유조선 운임이 더 오르고 두바이유 가격도 더 오르고 환율까지 흔들릴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기면 한국 소비자 물가가 추가로 1.1페르소포 더 오르고 전체 성장률은 0.3페르시포 더 깎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기름 한 리터 값 안에 중동 지정학, 달러 환율, 오페크의 세금 정책이 전부 들어있었던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골 때리는 경제학은 어려운 경제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